자, 이제 정치권 시선은 이제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구도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치러져야 합니다. 여권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데 핸디캡을 안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민심은 지금 아주 싸늘합니다. 여론조사 지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이제 한동훈 대표지만 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앞날을 알 수 없는 또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대표를 맹비난하면서 탄핵 반대와 보수층 결집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 탄핵 신중 입장에서 탄핵 찬성으로 막판에 선회한 오세훈 서울시장, 또 탄핵 표결 처리에 찬성하면서 일관되게 자리를 지켰던 안철수 의원, 또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꼽히고 있고, 또 내년 3월에 만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단연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1강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법 리스크가 잠재 있기 때문에 신삼김 등의 어떤 신삼김 등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갈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은 예측이 거의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 주자들 여권에서도 뭐 야권에서도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는 됐지만 일단 헌재에서 또 이게 인용돼야 된다라는 또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탄핵이 왜 돼야 되는지를 헌법재판관들한테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도 또 주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탄핵이 완전히 인용될 때까지는 뭐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면서 뭐 야권의 뭐 잠룡들 뭐 주자들 이런 걸 이야기하기엔 섣부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국정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걸 메시지로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파괴될 뻔했던 이 헌정 질서를 우리가 다시 수습하는 것, 그리고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 안보 부분에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일단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이후에 글을 7개나 페이스북에 연달아 올리면서 지금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 이 얘기 중에 참담하지만 보수 세력에 대한 탄핵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탄핵이다. 용병들에 대한 탄핵이다. 좌절 말고 힘을 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에게 5년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그것만은 도저히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5년도 그 폭정과 역주행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경험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으로 뻔히 예상되는 이재명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 두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거기는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이제는 내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여기로 저는 관심이 이미 옮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부로. 저는 지난 총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하는 그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국정 발목 잡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을까가 저는 의문이었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매섭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저는 매우 유력해진 미래 권력 이재명에 대한 판단 거기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이렇게 누가 거기에 맞설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이제 민심이 쏠리게 될 것이고요. 그 민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네, 다양한 재미있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홍카콜라보다 안찰스가 낫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한동훈 대선 주자 힘들고 홍준표나 오세훈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자, 그래봤자 대통령 탄핵된 여당은 이번 대선 반납해야지. 이런 의견. 자,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의 운명을 좌우할 거다. 이런 의견. 자, 범죄 잡는 검사가 대통령 돼도 나라가 아작나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자리를 넘본다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엉터리 기소, 정치 기소된 이재명은 희생자다. 이런 또 반론도 주셨고 이번 국면에선 우원식 국회의장 인기 급상승 중이다. 아마 탄핵안 해제하기 위해서 담장 넘어가는 사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재명 포비아에 가까운 그런 혐오 이것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거기다 놓고 그게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탄핵 반대도 정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네. 거꾸로 구사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윤석열을 반대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텐데 적어도 그 대항마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탄핵 동조정당, 내란 동조정당은 아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선을 못 긋는 국민의힘은 대선판에 명함을 내밀어도 변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인식으로는 2016년에 어떻게 해서 1년 지나니까 국민들이 다 까먹고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2024년에 대한민국은 다르고 박근혜는 총 들고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점을 간과하면 저는 이제 거의 망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스템, 우리 체제에 드리워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러니까 개헌 문제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정면으로 논의해야 되고 어떤 특정인의 인격과 개성과 이성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는 체제는 반드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건가. 지금과 같은 이 검찰 국가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이를테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 중수청 등등의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에 따른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대선 전에 선행돼서 개헌 논의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아닌 대선 이후로 개헌은 또 미루자라고 하면 도돌이표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이 시대 정신이고 과제냐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결함을 드러낸 이 87년 체제를 어떻게 넘어설 건가.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다음 정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저는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좀 대권에 맞는 인물이 진짜 없는 것 같아. 이런 비관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포비아 이 얘기를 우리 박원순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이재명 천동설을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약간 재밌는 글도 주셨고 호준석 대변인에게 질문도 짤막하게 들어왔어요. 이재명 대표처럼 탈탈 털어서 그러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자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고 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요 한번 공소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만 한 시간만 공부해 보시면 탈탈 털어서 저게 나왔다 저를 그런 말씀은 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면에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몇 년째 질질 끌고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